예, 안녕하세요. 오늘 주민문학 주제는 항우입니다. 항우. 이 항우는 많은 역사, 드라마, 소설 속에 많이 나오는 그 중국 초안 전쟁의 음, 주인공이거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그 토사구팽 한신과도 연관이 있는 그런 이제 영웅인데, 내가 만약 항우였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항우였다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 이런 상상을 갖고 이 항우라는 인물을 좀 배워볼까 합니다. 이 진나라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진나라를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 왕 영정이 자기 스스로 진시황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한 황제다. 그래서 진시황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면 후대에 자기가 1세니까 진시황이니까 그다음에 2세황, 3세황 이렇게 이름을 붙여라. 아주 영원히 이제 진나라가 아, 부궁할 줄 알고 이제 그렇게 유언까지 제도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시황제고 2세 황제, 3세 황제 이렇게 내려갈 것이라고. 근데 15년 만에 망합니다. 달랑 15년 만에. 그래서 이제 조고와 이사라는 그 중국 역사상 최고의 간신배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제 불과 15년 만에 망하는데, 이 진나라가 이제 망하고 나서 이 진나라의 폭정에 민중들이 반란을 하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이제 그 항우가 유방의 도움, 한신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을 진나라를 멸망시킨다. 이게 이제 BC 206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벌써 200년 전의 역사예요. 진나라가 멸망을 하고, 이 항우가 이제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진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줘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초나라의 왕이 되고, 유방은 한 나라의 왕, 뭐 이렇게 여러 진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공을 세웠던 장군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특히 유방은 중국의 서쪽 구석, 이 산맥을 넘어야지만, 협곡을 넘어야지만 중원으로 들어오는 아주 구석에다 땅을 줘요. 왜냐하면 자기의 가장 강한 라이벌이었거든요. 천하를 두고 또 한 번 자기가 패권이 될 꿈을 갖고 있는,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방이라고 생각해서 마치 한쪽에 몰아놓듯이 저기 산맥, 협곡 지나야만 중원에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척박한 땅 한 나라에다가 이제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 한 나라의 유방, 그다음에 이 초나라의 항우가 그 전쟁을 벌이는 것이 이 초안전입니다. 초안지. 소설로도 나오고 많은 드라마로도 소개된 거죠. 그래서 이걸 초안전쟁, 초안지라 그러는데, 기간으로 따지면 약 4년이에요. 4년. 그러니까 BC 2006년부터 BC 2002년까지 4년 동안 중국 대륙에서 일어난 전쟁을 이제 초안전쟁이라 그러는데, 이 두 인물이 이제 대결을 하죠. 항우, 우리가 오늘 배울 그 항우와 한나라를 세운, 항우와 싸워서 이기고 새로운 중국 통일국가 한나라를 세운 한고조 유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근데 이거는 고우영 씨의 이제 만화예요. 초안지라는 만화의 캐릭터인데, 유방의 인물과 항우라는 인물을 극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렇죠? 유방은 뭐 거의 술잔 들고 술에 취해서 얼굴이 발그레하고 있는 아주 그냥 동네 시정 잡배 모습이죠. 그다음에 부인 여우, 여태우, 나중에 태우가 되죠. 여태우라고. 그다음에 그와 대적하는 항우, 어, 뭐 그 조상 대대로 장군 집안이었어요. 장군 집안. 그다음에 부인 우미라는 미인이 있었고, 나이로 따지면 이들이 싸움을 한 초안 전쟁의 시초의 이들의 나이가
유방은 47살이에요. 뭐 지금 47살이면 굉장히 젊은 나이지만 이게 뭐 벌써 2100여 년, 2200년 전 일이잖아요. 2200년 전에 47살이면 지금 나이로 따진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60, 아주 작게 봐도 한 50 중반? 60 초중반? 그 나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23세예요.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나 집안 가문으로 따지나 뭐 본인의 풍채로 따지나 게임이 안 될 만한 조건을 갖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태로 봐서는 굉장히 열세에 놓인 유방이 중국을 통일하고 한 나라를 새로운 통일과 한 나라로 세웁니다. 이게 이제 초안제의 마지막인데 이 초안 전쟁 4년 동안의 전쟁을 보면 항우는 전투 천재예요. 그러니까 유방하고 싸웠던 전쟁, 수많은 전쟁 중에 가장 유명한 전쟁이 이제 팽성에서 싸웠던 전쟁인데 그 팽성대전이라고 합니다. 항우가 3만 명의 병력으로 56만 명의 유방을 완벽하게 전멸을 시켜요. 이게 팽성대전이에요. 이게 항우의 능력, 그다음에 유방의 그 자질을 알아볼 수 있는 극명한 전쟁입니다. 3만의 항우 병력이 56만 명의 유방의 부대를 아주 전멸을 시킨 그런 전쟁으로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이 초안 전쟁 내내 항우는 70번 싸워서 70번을 이깁니다. 근데 이 유방은 뭐 도망 천재라 그래요. 싸우면 지니까. 싸우면 지고 싸우면 지고 항우는 싸울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전적으로 봐서는 항우가 중국의 새로운 통일국가의 그 창조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반대로 유방이 이긴 전투가 이 초안 전쟁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뭐 유방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가장 그 혁혁한 공을 세운 한신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그 주민문학을 통해서 배웠던 인물인데 한신 역시 전쟁의 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싸운 내내 이기니까. 그러니까 유방하고 항우하고 싸우는 동안 유방은 계속 항우한테 지는데 한신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한신이 북쪽에서 이제 초나라를 쳐들어가고 유방이 서쪽에서 초나라를 쳐들어가면서 결국 이 해야 전투, 마지막 해야 전투에서 항우가 지면서 이 초안 전쟁은 유방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해야 전투에서 패하고 나서 계속 도망가요. 그렇죠? 해야 전투에서 완벽하게 패하고 나서 이제 도망을 가는 이 오강까지 오강까지 도망가는 항우의 그 일정을 보면 이 오강에서의 항우의 판단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항우로 빙의가 돼서 내가 만약 항우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걸 한번 추론해 보자는 얘기죠. 근데 이 5강에서 항우는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면 이 부하들이 지금 이제 패해서 병졸들도 없으니까 도망가는 중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5강, 5강이라는 강을 앞에 두고 이 부하들이 항우에게 이제 진언을 합니다. 지금은 싸워봐야 지금 병사들을 다 잃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잠시 이 강을 건너서 피해서 힘을 다시 키워서 다시 전쟁 준비를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항우한테 진언을 해요. 근데 이 오강을 건너면 항우의 고향이거든요. 초나라,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 그러니까 고향에 가면 다시 힘을 비축을 해서 다시 유방하고 싸우면 자기가 왜 유방한테 졌는지 그 실패의 원인 이런 것을 분석을 하면 얼마든지 유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실력자거든요. 어디로 보나 유방한테 질 만한 사람이 아닌데 졌으니까 그래도 왜 실패의 원인이 뭔지를 분석을 한다면
더 업그레이드된 항우로 더 업그레이드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전쟁을 붙는다면 반드시 유방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인데 이 5강 건너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고향에서 자기가 8천여 명 정도의 그 병사들을 이끌고 진나라를 정벌하겠다고 이 북정을 하는 진나라를 정벌하겠다고 고향을 떠나와서 결국 진나라를 정벌하고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자기가 다 갖질 않고 진나라를 토벌한데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다 땅을 나눠줬거든요. 자기는 이제 초나라 왕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이었었는데 그 고향에서 데려온 8천 명이 마지막 해야 전투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향에 돌아간들 그 자식들을 준 부모들한테 내가 무슨 면목으로 내가 가서 다시 전쟁 준비를 한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항우의 이 심정을 그 고사성어로 무면도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무슨 납작이 있다고 내가 강을 건너느냐. 일에 실패해서 고향에 돌아갈 면목이 없는 말을 뜻하는 고사성어거든요. 이게 이제 항우의 마음이었었어요. 근데 이때 나라면,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아마 뭐 역사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내가 항우라면 지금 자존심은 굉장히 상하지만 이 강을 건너서 잠시 피해서 다시 힘을 키워서 유방과 다시 전쟁을 했다면 아마 유방을 능히 이기고 중국의 두 번째 통일국가 한나라가 아니고 아마 항우의 초나라가 됐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뭐 중국 한나라의 역사로 세계 역사가 바뀌게 하겠냐면서도 사실은 가장 큰 땅덩어리의 나라잖아요. 동북아시아에서, 아시아권에서. 그러면 이 한나라 대신에 초나라가 중국을 통일했다면 아마 세계의 정세도 많이 변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역사가 많이 변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항우의 이 자존심 하나 때문에 그냥 여기서 초안 전쟁은 끝을 내고 맙니다. 그래서 이 강을 건너지 않고 이 호강에서 결국 그 한나라 군사들에게 포위된 채로 더 이상 자기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항우는 자결을 선택을 합니다. 이때 나이가 고작 31살이에요. 31살. 지금으로 따져서 한창 젊은 나이입니다. 2200년 전에 31살 나이에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이거를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논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항우는 우이라는 그 부인이 있었어요. 아주 미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추마라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우리의 뭐 벤츠죠. 최고급 벤츠를 타고 다녔던 이 오추마를 죽이고 우미인도 역시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해아가라는 그런 시를 읊어요. 항우가.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운은 세상을 덮을 만한데 때가 불려하니 오추마도 나아가지 않는구나. 이건 말 이름입니다. 저 오추마라고 항우의 말 이름. 추가 더 이상 내딛지 않으니 어쩔 것인가. 우이야 너를 어쩐단 말이냐. 그죠? 이 자기가 죽음이 직면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말도 지쳐서 안 나가고 그다음에 이 중국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자기의 부인 우이를 어떻게 두고 죽느냐 뭐 이 안타까움. 그래서 역시 이 부인도 자기네 부부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알고 자결을 하죠. 그래서 항우가 오추마도 죽이고 본인 스스로 자결로 끝내는 것이 이 초안지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오늘의 지금 저처럼
항우가 왜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했을까? 그 애증, 그런 것 때문에 경극이 하나 있어요. 중국에서 유명한 경극 패왕별이가 바로 이 장면을 극화시킨 것이 이 패왕벌이의 줄거리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애석하다는 얘기죠. 스스로 자결했다는 것이. 고작 31살 한창 나이에 다시 재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아마 많은 중국인들이 역사적으로 가졌던 심정이 아마 지금의 제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이 초나라하고 한나라 싸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라는 게임으로 우리가 지금도 역사를 지금 현실에서 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게임으로 그 역사가 희화화가 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현대인에게도 가장 가슴에 남는 전쟁 중에 하나가 이 중국 대륙에서 일어났던 초안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만약에 내가 항우라면 당연히 이런 결과는 안 가져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런 판단이 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항우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이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지금 뉴스킨이 갖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날. 뭐 여기에서 아름다운 날을 저는 오늘 무엇으로 대변하고 싶냐면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한번 도전한다는 얘기죠. 근데 종전의 방법으로 도전해서는 안 되겠죠. 항우가 종전의 방법으로 유방과 싸워서는 또 지겠죠. 근데 자기가 유방보다 월등한 젊음, 월등한 그런 파워, 월등한 환경을 갖고 월등한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왜 패했는지를 분석을 한다면 자명하게 그 답은 나오거든요. 나는 주변 사람을 잘 믿질 않았구나. 나는 내가 너무 내 위주만 했구나. 다른 사람들 말을 기울이면서 합의를 도출했다면 당연히 이길 것이다. 그 비밀만 알아냈다 손 쳐도 아마 항우는 이 실패를 인정만 했다면 새롭게 계열해서 도전했을 겁니다. 우리가 뉴스킨을 하면서 지금은 없어진 나의 파트너들, 안타까운 파트너들을 보면 그 딱 하나의 실패, 항우처럼 딱 하나의 실패를 두고 포기를 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뉴스킨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서 개혁을 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정신을 갖는다면 아마 오늘날 가장 아름다운 나 뉴스킨 사업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항우의 역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을 허락하더라도 오늘 하루쯤 내가 해온 뉴스킨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조명을 한다면 아마 새롭게 시도하는 도전할 만한 그런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오늘을 준비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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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